광주 도심을 흐르며 도심 속 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천. 이 광주천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들일까요? 광주천은 그동안에 자연 하천에서 도시가 이제 비대해지면서 많은 저명 하천으로 변모된 상태이고요. 또 지하 수위나 이와 같은 것들이 낮아서 유지 용수가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광주천 근천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광주천 주변에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광주천 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경공단에서는 그 광주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질 또한 문제가 되고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근데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시민들 어떤 의식적인 문제 또 관리상의 한계. 그 예래식물들이 많이 지금 자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식하는 이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식물 중에는 뭐 가시박, 대지풀, 가시상치, 도깨비가지, 쑥부쟁이 등이 있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또 번식력도 강하고 성장력이 왕성해서 다른 식물을 자랄 수도 없게 하고 이제 그 꽃가루로 인해서 뭐 비염이나 천식, 아토피, 피부염 등을 이제 유발시키는 식물이고요. 시민들이 이제 버린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애완견의 배설물, 다리 밑에 같은 경우에 조금 음침한 데는 사람의 배설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시민들이 찾아오는 휴식 공간이 됐어야 할 광주천이 건천화로 인한 수질 문제, 시설 관리 문제, 쓰레기 불법 투기, 외래 식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과연 광주천을 되살릴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고 시민들의 민원을 들여다보는 동네 해결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광주천의 지금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도심 속의 쉼터가 되어야 할 이 광주천이 현재 수량의 부족, 또 시설 관리의 미흡, 뭐 쓰레기 투기, 지금 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좀 앓고 있는데요. 혹시 변호사님도 뭐 광주천에 뭐 가보시거나 뭐 지나가 보신 뭐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는 이 광주천을 지나가거나 뭐 이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주로 네. 차를 타면서 이 천변로 쪽을 지나가는 게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광주천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아니면 좀 관리가 미흡하다,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 광주천에 방문한 적이 없었지만 뭐 2년 전이라든지 1년 전에 자전거 도로에 이 자전거를 타고 갔다든지 네. 아니면 충장로와 가깝기 때문에 산책로를 좀 걸어볼까 해서 이 광주천에 이제 천변로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산책을 하러 갔다가 좀 마구잡이로 쓰레기가 좀 버려져 있는 모습이나 네. 또 악취로 인해서 결국엔 좀 인상을 찌푸리면서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다시 이 광주천을 방문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잘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광주천에는 투기된 쓰레기, 수량 부족, 시설물 관리 문제, 외래 식물, 불법 낚시 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것을 뭐 팔거나 뭐 먹거나 그러진 않고 뭐 낚시하는 어떤 재미 같은 걸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그 시민들의 어떤 의식 양식에 좀 이렇게 맡겨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도 저녁에 하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 시민 의식으로 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도 그 와서 버리는 그 대부분이 그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 많이 갖다 버리고요.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은 애완견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봉투도 나눠줘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려버려요. 보이는 데서는 담아가는데 안 보이는 데서 풀 속으로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는 강주천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고질적인 이런 문제지만 이런 불법 쓰레기를 하천에다가 버린다면은 사실 그 피해가 더 클 것 같은데요. 광주천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뭐 이렇다면은 일반 이런 우리 생활 구역에다가 불법 투기를 하는 거 뭐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처벌 관련해서는. 사실 하천법상으로는 이 네. 단순하게 쓰레기를 투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일반 쓰레기 투기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 쓰레기 같은 건 가중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의 부유물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투기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되고 있긴 합니다. 네. 저희 제작진이 취재를 하면서 광주천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광주천에 버려진 이런 쓰레기 대부분이 뭐 낚시용품이라든가 또 뭐 미끼를 담은 비닐 그리고 뭐 뜰채 그러니까 주로 낚시하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이런 물건들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광주천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낚시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 불법적인 이런 낚시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네, 하천법상에서 이 하천 안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에 네. 야영 행위나 취사 행위를 비롯해서 떡밥,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이 하천에 농자재나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고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또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낚시관리법상 이 낚시 용도로 쓰지 않고 용품을 버리는 행위 네. 자체를 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낚시 용품, 미끼를 담은 비닐, 뜰채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들이 네. 전부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일하신 분들이 강촌에 지금 겨울철에서 12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강촌에 있는 둔치 우기에 있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3분은 화장실 여자분이 하고, 나머지 남자분 9분은 강급 봉투로 해가지고 쓰레기를 우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 시설이 물론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이제 다양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물은 일시에 이렇게 제작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파손된 경우도 있고 최근에 한 것은 양호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수탁받은 공단에서 가능한 매일 순찰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좀 시인이 걸려서 개선도 되겠으나 가능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주천이 용현동 상류에서부터 영산강 한류부까지 이제 19.5km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주차 시설이 있는 곳은 실은 양동 복계산과 지하를 제외하고는 전혀 이제 주차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체 도로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도로와 주차 관계는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태 수질가에서 이 악취 부분에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본적인 그 발원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없애는 방법들, 비점 오염원을 제거하는 방법들, 또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 순환을 이렇게 하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다양하게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천에 버려지는 쓰레기와 노후된 시설, 주차 문제, 악취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외래 식물에 대한 해결 방안은 없을까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제초제 해보면 되지 않냐. 근데 제초제를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제초제를 하게 되면은 그 식물만 죽는 게 아니고 모든 미생물이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꾸준히 제거 작업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서 이제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15년도부터 그 광주 환경공단하고 같이 뭐 가시박이라든가 도깨비 가지 제거 작업을 같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거쳐서 그 자생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은 아래쪽 이제 영산강하고 합류 지점 그 하수 정발 처리장 그 환경공단 앞쪽에만 좀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LA 식물의 객지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천 LA 식물을 없애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시민단체가 우리가 협력하여 광주천 환경보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평상시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LA 식물을 제거하고 LA 식물 가장 번성한 여름철에는 전 직원이 나와서 봉사활동할 예정입니다. 외래식물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꾸준한 외래식물 제거 작업으로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외래식물 제거 활동을 이어나가며 깨끗한 광주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광주천의 쓰레기 투기, 불법 낚시와 같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광주시에서는 광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바로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인데요. 어떤 사업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천의 건천화, 수질 악화, 관광 콘텐츠 부족 등으로 인한 종합 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사업입니다. 정말 강주다운 강주천 한번 다시 회복해보자. 우리 강주 시민이 다시 찾고 항상 이렇게 친숙한 공간을 한번 마련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인수위원회는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제안했었는데 이를 한번 실현해보고자 다양한 계층들이 참여해서 아리랑 문화물길 TF팀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 시대착오적인 그러한 발상이다, 또 정책이다 생각이 들고요. 20년 전에는 그런 사업이 맞는데 지금 2020년을 바라보고 2050년으로 나가는 이 세상에 뭘 조성한다, 어떤 물길, 아리랑, 문화, 관광 이런 발상이 정말 옛날식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대립하는 것일까요? 이제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문화와 관광을 광주천과 연계하는 이런 사업이 오히려 광주천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사업에서 그 시민단체가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 광주천을 좀 인위적인 간섭이 많은 하천으로 하는 그 개발 형태, 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사실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할 때에도 이제 유사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좀 인위적으로 뭐 공사를 진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화단 조성이나 뭐 운동기구 설치,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국 우천시에 좀 강수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네. 시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점들도 좀 우려점 중 하나입니다. 전국 도시에 이제 하천들 다 있잖아요. 광주천은 특히나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무등산이 어머니라고 하면 광주천은 젖줄이라 할 만큼 광주시를 관통하는 그런 하천인데, 지난 40년간 도시화로 도시 전체가 지금 그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해버리기 때문에 빗물이 지하수가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든 안 올 때는 광주천에 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광주천은 정말 메말라버린 젖줄인데, 그렇게 이제 인위적인 간섭이 도시화가 되면서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주차장도 만들었고, 양동 복개장가도 만들었고, 지천은 다 복개해버렸고, 그 다음에 뭐 공원화 한다 가지고 또 외국 식물들을 심어버리고, 또는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분수라든가 또는 뭐 폭포, 또 그 20km 안 되는 작은 하천에다가
교량이 지금 쉬운 게입니다. 그만큼 인공 구조물이나 인공 시설물 공원화 사업이 엄청 이루어진,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참 가장 심하게 훼손이 되어버린, 말라버린 광주천에 또 무엇을 한다는 건 정말로 시대착오적이죠. 또 시의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 요구 따라 자꾸 개발하는 쪽으로 망하는데, 이미 광주천은 매력이 없습니다. 도시민들도 광주천은 안 가면 냄새나니까. 또 물도 없고 다 썩은 물들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외지인 관광객은 진짜 광주천 안 갑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물을 채워야 되고 돌을 뜯어내고 교통량을 줄이면서 프랑스 세느강처럼 강변을 따라 걷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세워서 가다 보면, 제가 이제 그쪽을 좀 많이 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시작해도 한 3, 4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장들은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좀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일부가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시장께서 그런 쪽 방향을 잡는 것은 정말로 옛날식 시대착오적인, 아니면 역주행적인 생각이다 생각됩니다.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이 좀 우려되는 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광주천이 이제 하천이잖아요. 하천에는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인데, 이곳에서 이곳은 이제 그 사람이 중심의 친수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하단 조성이라든가 운동기구 설치를 과다하게 되면은 생물의 다양성을 잃게 돼 버리거든요. 생물의 다양성을 잃게 된다고 하면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겠죠. 특히 이제 홍수 시에 화단 같은 것은 물이 조금만 흘려도 다 쓸려 내려가게 될 것이고, 운동기구에도 빗물로 인해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하천 훼손이 굉장히 되는 주범이 될 것 같아요. 강주가 넓담 넓고 또 좁담은 좁지만은 근거리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쪽에 차를 타고 관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주차 시설에 대한 대책이 이제 필요합니다. 광주천에 대한 개발 위주 사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화단 조성과 운동기구 설치로 홍수 시 발생한 하천 훼손, 문화관광이 연계되었을 시 주차 시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에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이처럼 우려되는 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의 정책은 무등산을 살리자 해서 지금 국립공원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에 지금 방송 통신수협이 위에가 있잖아요. 군부대가 있고. 그 시설 5개를 다 밖으로 이전해야 정말 무등산이 세계적인 명산으로 가는데요. 그러한 노력도 하듯이 광주천을 앞으로 명소로 만들려면, 생태관광, 문화관광을 하려면 광주시에 있는 물이 많아지도록 광주천의 물길을 살리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펌핑하거나 하수를 집어넣는다든가 긴급 사태를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광주천에 물을 풍부하게 하는 사업부터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걸로 하면 제가 볼 때 한 4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모르지만, 그건 싹 빼놓고 광주천 주변에 주물머리에 스포츠 컴플렉스 한다는 등 광주천 주변에 무슨 문화관광 사업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대체하는 방안은 친수 공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 하천 본연의 생태 공간으로서 하천 본연의 기능인 치수나 이수 이외에도 다양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생태적 경관을 제공해야만이 사람과 자연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은 하나 양동 복개산과 지역만 두지 않고 양동 전체 지역으로 봐서 도시 재생적인 측면에서 도시 재생 부서와 그리고 시장 관련하는 부서, 그리고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 기타 관련된 부서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반 시설이랄까지 이런 까지 협업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시민이 정말로 편하게 찾는 곳으로 이렇게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조성 사업에 우려되는 점들과 해결 방안까지 들어봤는데요. 해결 방안의 공통점은 광주천을 본연의 생태 공간으로 회복시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주천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내의 다른 하천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같은 경우는 뭐 금천지구 서울 거기에 안양천이 있는데 안양천 같은 경우는 현재 잘 복개가 돼서 뭐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주의 전주천도 생태하천으로 뭐 거의 손색이 없이 잘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양천은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와 같은 이제 완전히 오염된 하천이었는데 지금 수질 정화와 더불어서 이제 오폐수는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수는 이제 하천으로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아주 원활하게 지금 좋은 하천으로 시민들의 어떤 산책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전주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전주천도 한때는 오염이 많이 됐었고요. 뭐 광주천처럼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악취가 나고 오염이 많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주천도 제대로 하수 관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시민들이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산책한다든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양천과 전주천이 이 광주천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해결된 이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데 광주천이 앞으로도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불법 낚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면서 생태 하천으로 복원이 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좀 외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광주천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만 해도 자전거를 과거에 탄 적이 있었고 또 산책을 나가보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국 이런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환경적으로 개선이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고 사실 실망하고 다시 이제 발길을 이제 가지 않게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저와 마찬가지로 다른 시민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해결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광주천이 자체적으로 좀 자생할 수 있는 뭐 그런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광주천이 앞으로 깨끗한 이런 생태 하천으로 모습이 바뀐다면 변호사님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타지에서 뭐 한강이라든지 뭐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들 이제 뭐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도 그쪽에 가서 이제 광주천에 가서 뭐 그런 풍경을 즐기면서 여유롭게 산책을 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제가 과거에는 자전거를 좋아했지만 현재는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탈 기회가 없는데요. 자전거 도로가 좀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 중 하나가 이 광주천이다 보니까 이 광주천 천변로를 따라서 자전거 여행을 한번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광주천의 지금과 미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함께한다면 말라버린 광주천도 다시 깨끗한 물이 흐르고 복잡한 도심 속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네 결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